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4일, 3월 4일부터 한국거래소와 함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더가 주식 운영을 함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월 5일 넥스트레이더와의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 투자중개업 본인 허가가 났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사업자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개의 거래소가 존재하는 셈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좀 반반이기도 하고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큰일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의외로 좀 붐업도 안 되고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3월 4일 날짜는 박아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어떤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하게 되는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체거래소를 왜 도입했나? 그리고 이 대체거래소는 뭐 공기업이야? 아니면 사기관이야? 이런 내용 아주 좀 근원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헷갈릴 텐데 네. 가장 심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 경제 시장에서의 근간은 경쟁을 통해 갖고 소위 소비자의 후생, 복지를 높인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 예. 경쟁을 통해야 가격도 싸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질도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 우리나라가 약 70년, 정확히는 한 68년간 한국 거래소만으로 독점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를 해왔었는데 이제부터는 경쟁을 도입해서 소위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을 통해 갖고 경쟁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정부가 내세운 기본적인 것은 보면은 증권시장의 인프라를 다양화한다. 거래소 2개 생기니까 다양화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좀 더 확대시킨다, 개선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네. 이미 미국은 1975년부터 시작됐고 주요 자본시장의 큰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이 대체거래소들이 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오히려 좀 때 늦은 감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분 구성을 좀 보니까 시중 증권사들의 연합체, 근데 여기 또 금융투자협회도 들어가 있고요. 또 예탁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좀 믿을만한 지분 구성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제 당장 거기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자들, 주체들이 투자를 한 거고 사실은 한국 거래소의 주주 구성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또 다른 거래소일 뿐 실제로 거기에서 소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의 이름들은 거의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거래소 하면서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들었던 키워드가 이제 12시간 거래 가능하다. 여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더 싸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중간가, 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몇 가지 특징들 좀 한번 꼭 알아둬야 될 특징들. 예, 이제 사실은 제일 큰 것이 이제 큰 차이가 뭔가 하면 기존 거래 시간이 확대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략 9시부터 3시 반 맞습니다. 그 사이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이죠. 사실은 좀 뭐 스마트폰 시대라 숨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근데 이걸 확대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으로 기존의 6시간 반 거래에서 12시간으로 확대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호가 유형을 도입한다. 그래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간 지정가나 스탑 지정가처럼 좀 더 그러니까 주문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수수료율이 0.001%포인트 차이가 있다. 1억 거래하면 사실은 1,000원이에요. 한 번 거래하면.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엄청나게 잦은 거래를 한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숫자로 다가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3가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장 시작 전에 동시호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12시간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표를 통해서 하나씩 쪼개서 드릴 텐데
아예 거래 멈춤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걸 또 왜 두는 건지 그게 좀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주죠. 시간대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지금은 원래 8시 반부터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 한번 쭉 호가를 모아보고 그렇죠.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9시에. 거래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9시부터 우리가 늘 보는 엄청나게 많은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수시로 막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이제 그걸 보다가 정확히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다시 시간의 매매 단일가 한 번 더 동시 호가가 네. 걸리고 그 이후로는 저녁 6시까지 시간의 단일가가 쭉 10분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다 치면 좋아요. 그 직전에 이제 8시부터 9시 사이에 정확히는 8시 50분까지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시간의 단일가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게 저기 프리마켓 빨갛게 써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저기 나오죠. 시간을 거래를 하는 거고 9시 그다음에 중간에 잠깐 넥스트레이드는 10분 쉽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한국 거래소에서 만들어진 그 호가 기준으로 네. 거래가 기준으로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그때 대체거래소를 이용해도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거래소를 이용해도 되고 한국거래소를 네. 이용해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거래소는 뭐 기존 방식대로 6시까지 쭉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시부터 8시까지는 다시 그러니까 넥스트 거래소를 통해서만 넥스트 트레이드를 통해서만 시간의 거래가 연장이 쭉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확실히 한국거래소에서와 시간외 단일가 거래를 할 때는 양쪽의 종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양쪽에 일물 이일가의 원칙이 아니라 그거죠. 일물 이가의 원칙이 발생할까 봐 예. 한 물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격이 동시에 발생할까 봐 서로 아예 종목을 서로 달리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중간에 동시에 거래되는 그 시점 직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그 10분간은 넥스트 트레이드가 거래를 멈춥니다. 네.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단일가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일물 일가 원칙이 깨지는 걸 막으려고 잠시 멈춤 기능을 도입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한국거래소를 이용하는 방식은 그대로고 다만 종목들이 넥스트레이드가 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나는 넥스트레이드도 신청할래. 그래서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헷갈려서 싫어. 기존대로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하실 분도 계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다 증권사 HTS를 쓰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쓰는 그대로 해서 그냥 활용이 되는 건가요?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겉으로는 거의 안 드러나거든요. 네. 처음에 한 번만 아마 설정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한국 거래소만 했으니까 아예 그런 게 없었는데 혹시 나는 넥스트 트레이드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그거 이용 안 할래. 그런 분들만 사실은 이제 나는 빼고 한국 거래소만 해줘라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네. 장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위 그 일반적인 그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는 양쪽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둘 중에 제일 좋은 가격대로 주문이 나가게끔 만드는 네. 요 방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처음에 한 번만 그걸 설정해 놓고 나면 아마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원래 하시던 대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거래소만 일단 운영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끝났잖아요. 3시 반에. 그리고 장은 막 8시까지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또 대체거래소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내가 끝난 가격과 다르게 뭐 어마어마한 가격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면 그럼 이제 9시 땡 쳤을 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예. 이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라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중에 보는 거래 두 개를 좀 구분해 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간 외 단일가 거래는 주관식 문제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장중에 거래되는 건 객관식 문제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중에 보면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쫙 이어서 중간에 딱 만나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여차하면 우리가 빨리 사고 싶으면 좀 더 비싸게 사고, 여차하면 내가 끝까지 참고 싶으면 싸게 팔고, 싸게 팔고, 이렇게 해야 거래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아까 객관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매수와 매도 호가 창에 가격과 거기에 맞는 수량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거래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중에 이제 객관식형이면 시간의 단일가라는 거는 주간식입니다. 우리가 네.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격을 적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방식이 세 가지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역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싸게 싼 사람이 거래가 먼저 돼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같은 가격이면 시간이 먼저 된 사람들 것보다 빨리 체결해 준다. 마지막으로는 수량입니다. 앞에 가격과 시간이 다 같으면 마지막으로는 수량이 많은 사람 걸 먼저 체결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갖고 그 10분 단위에 가격을 쭉 모아서 거래를 한다란 말이죠.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전자 예를 드셨는데 예를 들면 그 3시 반부터 시작되는 시간 외 거래에서 넥스트레이드하고 한국거래소에서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삼성전자가 800종목 안에서 거래가 됐었다면 네, 그리고 끝났죠. 양쪽으로 네. 하면 사실은 여기서 한국거래소에는 시간외 거래를 빼고 네. 이쪽만 넥스트 거래소만 거래됩니다. 그러다가 받아갖고 8시 50분부터 9시 사이에 멈췄을 때 양쪽의 거래가 그때 한 번의 주관식 문제로 다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흐름이 뭔가 큰 문제 없이 양쪽에서 일물 이익가가 안 생기고 일가가 생기게끔 유지되면서 딱 연결되게끔 만들어서 큰 문제 없이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기존의 거래소만 하고 싶어. 그냥 대체 거래소 안 할 분들도 8시 50분에서 9시를 그냥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큰 왜곡 없이 다시 9시에 그냥 하시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는 밤새 일어나는 그 변동성 다 하고 싶어. 막 아침에도 8시부터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신청 한 번만 하면 그렇죠. 나의 HTS로 또 매매가 된다. 근데 뭐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간의 단일가라는 거는 거래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유동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폭발적인 거래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엄청나게 단가에 민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중에 쭉 거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사실은 개인 투자자한테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은 지정가 뭐 거래 아니면은 뭐 시장가 거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간가 호가, 스탑 지정가 호가 뭐 이런 말들이 용어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네네. 예, 근데 중간가 호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장가와 지정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가라는 건 그냥 현재 가격 거래되는 걸 사죠. 이게 이제 시장가고 지정가는 총 한 4가지인데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뭐 내가 이렇게 정해요. 한 4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총 5가지의 유형이 있었다면 새롭게 2가지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간가 호가라는 건데 매수 매도 중에 좀 중간쯤 만나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원래 내가 살려던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또는 팔려던 가격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만나면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질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간가 호가를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식을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거예요. 원래 선물 옵션 거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도 이제 들어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탑 지정가 호가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추세가 쭉 있다면 내려오는 추세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내가 못 보고 있을 때 쭉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 못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스탑 지정가를 정해놓으면 그거보다 살짝 높은 데에서 지정가 거래가 돼서 혹여나 내가 스탑 로스, 손절을 못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호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때도 이게 너무 빨리 올라서 내가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지정해 놓은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사서 내가 원하는 수량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조금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올라갈 때는 좀 더 비싸게 사면서 원하는 수량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2가지 새로운 호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나는 막 올라갔을 때 저 정도 가격이라면은 올라갔을 땐 나는 받고 싶어라고 해서 미리 높은 가격에다가 걸어놓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체결돼 버리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방식은 마치 선물 옵션처럼 거기에다가 딱 파킹을 해두고 혹은 떨어질 때요, 딱 파는 거 사는 거를 해가지고 중간에 내가 이 스탑 지정을 걸어서 이 스탑
주주 매매를 걸게 된다면 막 올랐을 때 고가격을 터치하는 순간 매수를 이제 하게 되는 또 그런 방식도 함께 존재한다. 뭐 여러모로 그냥 평범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관심 없어도 맞죠? 되겠죠. 맞습니다. 기존대로 네, 그냥 네. 하시면 네, 맞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수수료가 싸다 자꾸 언급이 되는데 맞습니까? 많이 저렴합니까? 많이는 이제 그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기존으로 보시면 이제 오프라인 거래, 이제 소위 전화로 이제 소위 그 증권 직원한테 이거 사줘 팔아줘 하는 건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 0.491%인데 넥스트레이드는 0.49, 그러니까 아까 말씀 0.001%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 뭐 온라인은 0.147인데 0.146,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0.001%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당 한 번 거래할 때 1,000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돼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큰 그 감흥이 없으실 텐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고빈도 거래자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해서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래를 하는 소위 말하는 헤지펀드나 뭐 이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를 들면 아까 1억을 1,000번 짧게 10분에도 뭐 1분 안에도 1,000번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거래했을 때는 1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1,000번이면 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좀 의미가 있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고빈도 투자자들한테는 이 0.001%가 확실히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고빈도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종목 약간 아웃라인들 로드맵 좀 그려주시죠. 10개로 출발을 하네요. 예, 아마 여러 가지 좀 보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처음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래사고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소위 정확한 표현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10개 종목, 그 다음에 3주 차에는 100개 늘려서 110개, 그 다음에 410개, 800개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 보시면 이게 처음 10종목이 코스피의 S-오일부터 코롱인더, 코스닥의 YG부터 골프전까지인데 네. 대략적으로 보면은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변동성이 엄청 많고 이렇지 않은 종목들로 좀 선정을 해서 해보자. 초기 한 2주 동안 거래의 안정성을 좀 찾아보려고 다른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거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늘어서 결국은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다 포함해서 총 한 800종목까지 늘어가는 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부터는 800개로 네. 늘어난다. 이제 10개로 시작해서 800개. 꼭 알아둬야 될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SOR. SOR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있는데 SOR 한번 설명해 주시죠. SOR. 예, 근데 이게 또 투자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선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하겠다 하신 분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 혹시라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체결돼서 돈 버는 게 목표가 돼갖고 조금 지금 호가가 조금 높더라도 넥스트레이드 아니고 거래소에서 거래 체결되게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장난을 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 집행 의무라는 걸 먼저 하게끔 만들었고요. 이거를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시스템에서 구현한 것이 말씀 주셨던 SOR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서 동시 거래가 있을 때 제일 투자자가 낸 주문에 제일 적합한 쪽으로 거래가 주문이 나가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SOR 주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HTS에서 거래를 하면 가장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하도록 이제 규제와 의무와 시스템까지 준비를 했고요. 끝으로 앞서서 이제 대체거래소가 초단타 거래를 하는 쪽에서는 유리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다 일로 몰리겠으니까 우리 일반 개인분들은 난 저판에 가지 말아야지. 당국에서 그래서 초단타 쪽 거래 쪽은 따로 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시타델이라는 해외 증권사한테 지금 그 과징금을 추정했던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2023년부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해외 이런 폭발적으로 고빈도 거래하는 증권사들은 사전에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등록을 받을 거고요. 양지로 끌어내네요. 그렇죠. 예.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거래하는 과정을 훨씬 더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려 걱정은 분명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규제를 사전적으로 촘촘하게 관리를 한다면 우려하는 그러한 불공정 관행 거래가 아예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수수료 절감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꼭 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서 할 수가 많으니까 아예 판을 걸어서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고 좀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또 뭐 왜곡을 한다든가 뭐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대체 거래소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또 이런 초단타 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또 많이 당국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